안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완주를 고집하고 있는데 장해찬의 지금 이거는 본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의 선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구속을 누가 하겠어요? 그만해. 근데 라고 추측의 영역이라서 추측인데 장해찬 후보가 이런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소속이 출마하는 부분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가 여기까지 갔을 때 용산하고의 교감이 없었을 것인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조언, 물론 지시는 아니더라도 조언이 있을 것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정도의 어떤 동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 그리고 장해찬 후보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여기에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뭐예요? 지금 3대 구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안 것처럼 되는 보이는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후보 자체를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압박하는 거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은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갔잖아요. 수용에 가야지. 왜냐면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니 무소속 비대위원장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야 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를 안 갔다는 거는 장해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역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윤한 갈등의 또 하나의 샘플이고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 가보시면 수영구에는 사진이 2개 걸려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다 동시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하나의 비견한 예가 그 주기한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국민의 미래에서 주기한 위원장을 24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선권 밖을 주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사표 써.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대파 사건 났을 무렵에 바로 민생특보로 자기 최측근을 갖다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를 봤을 때는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을 두고, 그러니까 자리 몇 군데를 두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 사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묵시적, 암묵적 지원 속에 저는 장해찬 후보가 움직이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구들 지금 핵심 지역구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등포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영등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등포 갑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최현일 44, 김영주 37, 허은하 5, 최현일 48, 김영주 36. 예, 여기는 대략적인 민심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을 보여주실래요? 예, 김민석 43, 박용찬 42. 여기가 이제 여의도 한복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김민석이 지난번에 됐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KBS 여론조사입니다. 예. 근데 저는 저렇게 붙어있는 조사는요,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지금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약간 근소하게 앞서 있잖아요. 근데 본 투표함을 열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누구 좋아서 지지하러 나갈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다 싫은 상황에서도 나간다는 뜻은 누구를 혼내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조를 혼내러 가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을 혼내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 영등포 을도 전 김민석 후보가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면 저 결과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게 저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기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대통령이 이야기는 하는 무슨 뭐 재건축 뭐 700% 네. 저게 직접 해당 지역이에요. 맞아요. 여의도 쪽에 그 여의도 해당 아파트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죠. 거기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거기가 재건축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비싸요. 아시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강남 이상입니다. 강남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재건축했을 때는 엄청난 부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욕망을 건드려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 투표는요,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표줄 내러 가는 거예요. 표로 혼줄 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경합 지역은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민주당 성향보다는 국민의힘을 혼내는 그런 투표가 많다. 일단은 뭐 재건축이야 나중에 또 뭐 하면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한다고 해서 언제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현명하시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쪽으로 어떤 좋은 승기가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게 서울과 경기, 서울에서 8개 했고 국민의힘 기준으로, 그다음에 경기에서 7곳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진짜 박빙일 수도 있는 게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한두 곳을 뺏길 수도 있고 경기에서는 서너 곳을 얻을 수도 있고 경기의 상황은 상당히 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박빙인 지역들이 많아서 쭉 보시면 동작을 같은 경우도 나경원과 유삼령이 53대 42지만 또 KBS 조사에서는 46대 43으로 나왔어요. 유삼령이 굉장히 따라붙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저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예. 강남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접전 지역,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조금 그 앞서는 지역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JTBC의 조사로는 박수민 43, 강청희 41인데 강남에서 강청희가 41이나 나오는 거는 저거는 엄청난 선전인데. 근데 강남을은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 한 번 또 이긴 적도 있죠. 네. 전현희 의원이 당시 그렇지. 이긴 적도 있었는데, 네. 근데 강남을에서 지금 저렇게 2%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는 저런 지역이야말로 정말 격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 한번 열어보면 저 지역은 이제 아마 다 개표 100% 뜰 때까지는 양쪽 다 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역도 4시까지는 아닌가. 또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스킵하시고 분당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분당갑.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현역 배지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분당갑 안철수와 또 이광재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싸우고 있는데 47대 46, 51대 38. 분당갑 KBS 조사에서는 이광재가 50%를 넘겨버렸어. 이게 이제 이광재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경쟁력도 있겠지만 분당 갑쪽이 보면 이게 의료 지금 갈등, 의정 갈등하고 좀 연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의사기도 하고 분당 갑 지역이 대형 병원이 3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병원도 거기 서울대병원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3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부분들, 무능함들, 이런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의사한테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재건축 수요도 있어요. 분당 쪽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또 이광재 후보가 저기에서 좀 나름대로 신뢰도를 높이고 인물 면에서도요. 굉장히 이광재 후보는요. 봐보세요. 예전에 태백 영월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셨죠. 그렇죠. 원주에서도 했고요. 강원도지사도 했죠. 전국구요? 전국구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데를 나가서 본인이 일궈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는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만나면 그 매력도가 달라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둘 다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샤이하실 수 있겠지. 아이일 수 있겠지. MBTI 성향 자체가. 근데 이광재 후보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따지면 흠잡을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토 여론이 많이 없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은 비토 여론이 높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실책들을 많이 하신 게 누적이 돼서 아마 그런 평가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광재 후보의 선전은 뭐 매우 놀랍긴 한데 뭐 이광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지인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주갑으로 한번 가보세요. 원주갑 박정화와 원창묵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박정화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거든. 대변인인데 44대 44로 나왔습니다. 좀 잘 알려져 있죠. 방송도 많이 하셨죠. 박정화 대변인. 근데 원창묵 후보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름을 좀 접했는데 원주갑 강원도에서 박정화 44, 민주당 원창묵 44. 이것도 만약에 뺏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뺏기면 이제 진짜 두 자릿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84 19 구성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지역구 84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지켜야 될 곳을 뺏기면 그렇죠. 84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따지고 보면 한 7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례는 무조건 19를 못 찍거든요. 그렇지. 지금 현재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개헌 전신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게 개헌 전신선 나온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제발 백석만 좀 주십시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만에 2년 만에 이겼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공주 부여 청양 가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금 국민의힘 배지가 있는 곳들,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 부여 청양도 지금 리턴 매치죠. 저희도 리턴 매치인데 정진석과 박수현이 44대 42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도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경기 충청 이쪽에서. 근데 이제 충청 표심은 조금 저는 달리 봐야 되는 게 뭐 하여튼 이번에 뭐 세종시로 그 국회를 또 이전하면서 그렇죠. 뭐 여의도 정치 종식하겠다. 이거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믿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충청 표심은 기대감 같은 거는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정진석 후보가 또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공주 지역에서는 뭐 아주 그냥 아버지부터 쭉 내리 그냥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박수현 후보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저쪽도 좀 끝까지 한번 열어봐야 알지 않겠는가. 저기도 투표율이 관건일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나온 부산 수영 보시면 부산 수영 같은 경우는 유동철 후보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JTBC 35 나와 있고요. 조엔 CNI 같은 경우에 37.5 장해찬이 오히려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주장할 일이 아니야. 본인이 3위야. 저는 제가 봐서는 장해찬 후보가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는데 막판 가서는요. 단일화를 본인이 사퇴하면서 해줄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막판에 희생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안 그러면은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뭐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닐 것 같은 게 아까 앵커님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 장해찬 후보가 대표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장해찬 후보는 하루마다 1%씩 올리면 자기가 되겠다 이러고서 완주할 것 같고요. 이미 매몰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철회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정치적 사망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은 장해찬 후보에게 매우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로 한상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는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맙기는 한데 저는 봐서는 그래요. 장해찬 후보가 이걸 완주를 했을 때 이제 객관화를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내가 끝까지 뛰면 민주당에 수용을 준다. 수용은 절대 민주당에 줄 수 없는 지역인데 그렇잖아요. 본인만 없으면 국민의힘이 되는 지역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말한 대로 민주당은 좋은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역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그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반년 정현욱 후보를 반년 반정부 후보 동아일보 기사 쓸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반년 반정부 후보라는 거야. 근데 저는 장해찬 후보 말에 대해서 평가할 건 많이 없는데 막말이 워낙 많은 분인데 자기 객관화는 소영주 대변인님이 해치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아니고 장해찬 후보 본인이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게 자기 객관화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 민주당의 승리는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저는 이게 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러면은 민주당에 헌신하는 꼴이 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정의당 후보도 지지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대선 주자로 응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민주당 응원하는 것도 전혀 또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저는 이념이 뭐야? 뭐 이념이 자기 이익 같은 게 이념 아닌가? 오로지 그 나를 위해 하는 그 자기. 저희가 후보라면 전략적으로는 정의원호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략 공천했잖아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뒤에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를 지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힘이 없어. 나한테 무릎 꿇어라는 지금 강력한 압박을 하는데 자기 발전. 그렇죠. 자기 발전하는 건데 정의원호 후보가 이대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당선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바로 그냥 헌신자가 돼버리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그래서 두 분 다 정치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 보는 거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